이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오늘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라임 사건, 옵티머스 사건, 그 다음에 정치인들의 온갖 고소 사건, 패스트 트랙 사건, 다 이거를 누가 하는 겁니까? 사실은 이 남부지검에서 하는데 이 박순철이가 사표 내고 가버린 거예요. 나 더 이상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자, 추미애로서는 이 청문회에서 윤석열 총장이 아주 작심 발언하는 것보다도 이 문제로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더 충격을 먹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충격일 겁니다. 네, 셔네이님 진짜 오랜만이십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성님호님은 핸폰으로 유튜브, TV는 국감. 와, 멋집니다, 우리 성님호님. 네, 자, 김미지님, 박주민 배지 주렁주렁 무당 같아요. 자, 박주민의 배지라는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소속을 나타내고 나는 이런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다 막 이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북한에 원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배지 열심히 달고 다닙니다. 이 국회에서도 보면요, 국회의원 배지 꼭 달고 다니는 사람은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 아니에요. 국회의원으로서 별로 존재감이 없으면은, 왜냐면 경이나 이런 사람이 딱 이 제지를 하니까. 저는 8년 동안 국회의원을 했지만 한 번도 배지를 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권 교체한 뒤에 달겠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3선을 하면은 그때쯤은 배지를 한번 달아볼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3선을 못했죠. 그거는 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는 이거는 정말 모자란 여러 가지 후보다. 그래서 제가 목숨을 걸고 정치적 생명을 내놨기 때문에 여러분 후회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이 얘네들이 하는 거는 들으실 필요도 없고, 제가 이제 박순철의 말하자면 사퇴, 이거를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박순철의 사퇴문을 보면은요, 아주 중요한 점을 제가 요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약 한 이 A4 용지로 한 2장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에센스만 뽑아드리겠어요. 자, 박순철 남부지검장, 이 남부지검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제목은요,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답니다. 여기에서 박순철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김봉현이란 사람은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에게 1조 5천억 원 상당의 피해를 준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김봉현은 1,000억 원대의 횡령 사기를 범행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게 그 본질이다. 그러니까 김봉현은 1조 5천억 원의 라임 사태의 사기꾼, 횡령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 남부지검장으로 8월 15일, 8월 11일, 그러니까 추미애의 이 맞으면 인사 칼날을 통해 가지고 추미애 사단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부임을 한 거죠. 그러면서 8월 11일에 자기는 부임하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다. 특히 라임 사태에 대해서는 자기는 부끄러움 없이 수사를 했다 이겁니다. 자,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첫째, 윤석열은 검사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몰랐다. 이거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검사 비리에 대해서는 몰랐다. 자, 우리 스태프님께서 그거 이렇게 문장으로 쳐주셔도 돼요. 윤석열은 검사 비리에 대해서는 몰랐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검사 비리는 이번 김봉현의 입장문 발표를 통해서 처음 알았기 때문에 대검의 보고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즉 윤석열한테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보고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윤석열이 이걸 덮어주고 밀어주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야당 정치인 비리수사 부분은 5월경에 전임 서울 남부검사장이 격주마다 열리는 정기 면담에서 면담 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찰총장에게 보고했고, 그 이후 수사가 상당히 진척됐고 8월 31일 그간의 수사 상황을 신임 반부패 부장 등이 대검에 보고를 했다. 저를 비롯한 전현 수사팀도 당연히 수사를 해왔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추미애가 마치 야당은 봐주고 여당은 탈탈 털었다고 이렇게 윤석열에 대해서 말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전직도, 그 다음에 추미애 사단이라고 한때 불렸던 나 역시도 말하자면은 이 야당 정치인이라든가 검사 비리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도 않았고 당연히 윤석열은 몰랐죠. 그리고 나는
이 야당 말하자면은 의원들의 말하자면은 이 비리 부분은 쭉 조사를 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 김 기자님 말씀대로 정치가 검사를 덮어버렸다. 즉 검사들 남부지검장처럼 다 일고 드러나야 된다. 진짜 이 검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자 성리모님 검사 비리가 있긴 한가요? 이 김봉현이 워낙 사기꾼이라서. 네, 자 그런 다음에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자,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따라서 서울 남부지검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총장 지휘 배제의 주요 의혹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그러니까 검찰, 즉 이 윤석열이를 수사에서 배제한 거는 윤석열이가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라고 하는데 여기서 박순철이가 나가면서 뭐라고 했냐. 의혹이 없다. 주요한 의혹하고는 거리가 있다. 의혹이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신은 지난 주말부터 이미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해서 수사했고 수사 지휘에 따라서 대검과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만 달라졌을 뿐 진실을 있는 그대로 파헤쳐 나가려고 했다. 그리고 수사 지휘 여부와 관계없이 부패 법칙에 따라서 추호에 망설임도 없이 수사를 했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모 사건입니다. 이 장모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신이 의정부 지청 시절에 의정부 지검장 때 검찰총장 장모의 말하자면은 장고증명서 위조 사건을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윤석열하고 앙숙이다. 사람들이 또 막 이렇게 막 또 이 여당에서는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자, 내가 장모의 장고 처리 위조 관련을 처리를 했는데 처음에는 야당에서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자 여당에서 반대했고 그 후에는 입장이 바뀌어서 여당에서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고 야당에서 반대되는 상황이 연출됐고 언론도 그에 맞춰서 말하자면 집중 보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언제는 뭐 그거는 뭉개야 된다 막 그러다가 이제는 또 다시 수사를 하라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러면서 이번에는 이 장모 사건의 이해 관계인이나 또 고소나 진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진정까지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결국 뭐냐? 이거는 주작을 하든가 작당을 하고 공모를 하고서 이 사건을 아무 관계도 없는데 사건의 당사자도 아니고 관계인도 아닌데 이걸 다시 수사를 하라고 진정을 하고 고소를 하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쵸 여러분? 자, 그래서 두 번째, 이거는 정말 라임 사건하고도 관계도 없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데요. 검찰청법 구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검찰청법 구조, 즉 인사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검찰의 정치적인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검찰권 행사가 위법하거나 남용될 경우에 제한적으로 행사하는 거다. 즉 말하자면 윤석열한테서 이 수사 지휘권을 배제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으로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가 검사가 아닌 검찰총장에게만 하도록 원래 돼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검찰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인데 2005년에 천정배가 말하자면 강정구라고 김일성한테 왜 참배하고 이런 완전히 벌갱이 교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으로 검찰에서 이걸 다스리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천정배가 수사지휘권 이거를 말하자면 내가 검찰총장한테 맡기지 않고 내가 뺏어오겠다. 지금 그게 이제 우리나라 헌법 이 헌정사상 1호였던 거예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고 사퇴를 했어요. 근데 윤석열은 사퇴를 안 한 거죠. 그래서 검찰의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때 평검사인 나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을 했다. 그때와 상황은 똑같지 않지만 이제 검사장으로서 그 당시 저의 말을 실천해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 즉 이거는 뭐겠습니까? 즉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뺏어온 거, 배제한 거, 이거는 문제가 있다. 즉 검찰의 중립성을 해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 국민들에게 정말 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순철 남부지검장은 일종의 자기 자신을 던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감하고 싶습니다. 검찰은 어떻게 해야 공정한 것입니까? 의정부 지검 수사팀은 정치적인 고려 없이 잔고 증명서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선택했고 기소했습니다. 그 이후 언론 등에서 제가 누구 편이다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쩌면 또 한 명의 정치 검사가 만들어진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슴 아픈 얘기죠. 네. 자, 저는 1995년에 검사로 임관된 이후 26년 동안 검사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본분을 다해 그저 일해온 검사일 뿐입니다. 이번 라임 사건도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치권과 언론이 각자의 유불리에 따라서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 남부지검 라임 수사팀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그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제발 믿어주셨으면 합니다. 법은, 즉 법에 물숫자가 있죠. 그래서 물 흐르듯이 사물의 이치나 순리를 따르는 것으로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은 그동안 법을 그렇게 집행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에게도 그렇게 보여져야 합니다. 그동안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검사장의 입장으로서 매우 송구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만 정치와 언론이 각자의 프레임에 맞춰서 국민들에게 정치 검찰로 보여지게 했다는 현실도 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습니다. 이제 검사직을 내려놓으려 합니다. 자, 이게 박순철 이 남부지검장의 사퇴서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참 가슴 아팠고 동시에 어떤 희망을 느꼈습니다. 아, 우리 검찰 살아있네. 그리고 우리 검찰에서 이런 정말 자기 자신을 던지는 강직한 검사가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 자신에게 안도감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검사의 사태는 결국은 뭐겠습니까? 추미애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했지만 추미애를 단죄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검찰을 문재인 정권의 정치 검찰로 만들려고 하고 26년 동안에 내가 검사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올곧게 살아왔는데 네가 나를 정치 검사로 만들고 남부지검을 욕보였다. 그리고 나는 라임 사건에 대해서 정말 올곧게 정직하게 수사를 해왔는데 이게 무슨 덮어주기를 했다는 운동, 라임에 대해서 윤 총장이 이거를 막았다는 운동, 검사들이 뭐 1,000만 원짜리 향응을 사실 이 문제도 제가 보기에는 물론 검사들이 이런 향응 과거에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근데 이게 김봉현이라는 사기꾼의 말을 듣고 우리가 이걸 다 받아서 맞아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김봉현이라는 이 사기꾼, 이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빠져나갈 구멍이라든가 뭐 이걸 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요. 온갖 궤변은 다 늘어놓습니다. 근데 여기에 정말 어떻게 보면 멍청한 추미애가 놀아나고 있는 거죠. 바로 추미애의 멍청함, 추미애의 정치 검찰로 만들려는 사악함, 그리고 정치인이 법무부 장관이 돼갖고 물 흐르듯이 사물을 다뤄야 되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를 모독을 했냐. 결국은 이거는 추미애의 뒤통수를 이 어마어마한 국민의힘, 정말 이 우리 국민들의 그 당 말고 그 망치를 딱 하면서 단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